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14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이재명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딜까요? 이재명이 있어야 할 곳은 대통령실도 아니고요. 청와대도 아닙니다. 이재명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정신병원입니다. 정신병원. 제가 볼 때 이재명은요. 완전히 머릿속에 이상한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이상한 게 들어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신이 지어낸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결국 그 내용을 스스로도 사실처럼 믿게 되는 상태. 이것을요, 병적 거짓말, 공상허언증이라고 하는데요. 흔한 거짓말과 달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죄책감을 잘 느끼지도 못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줘도 쉽게 인정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재명이 딱 그 짝이죠.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 이재명이 대장동 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당군 일의 최대의 환수 작품이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죠. 또 위증교사 사건은 어떻습니까? 그거 위증, 그거 해주면 되지라고 해놓고도 자신은 위증교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남FC 뇌물 사건도 마찬가지죠. 버카 유용 사건도 마찬가지죠.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을 때도 어땠습니까? 죄책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 고 김문기 씨랑 골프 갔다 오지 않았냐 하면서 사진을 보여줘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공상허언증, 병적 거짓말, 영어로 얘기하면 쉬운 말로 리플리 증후군에 걸렸다는 겁니다. 이거 이재명 빨리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대통령직에서 빨리 내려와야 되는 그런 지금 정신병에 걸린 거 아닐까요? 제가 진짜로 12일 이 세종시에서 열렸던 이 과기부 그리고 법제처 업무 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의 발언을 보고요. 야, 이건 진짜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된다. 이 치료를 받으면서 구치소로 빨리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처음에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한자를 몰라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한글만 교육하는데 한자, 한문을 몰라가지고 나 이재명을 있을제 발글명을 이죄명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죄명.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재명 네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죄명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을 국민들이 한자를 몰라서 한문을 몰라서 이죄명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을 이재명이라고 읽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재명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완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지난 6월 25일입니다.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광주 전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SPC 전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남FC에서 SPC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민간 사업자랑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가 들어감으로써 이 성남 주민의 원주민의 이 토지를 그냥 빼앗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 SPC 전문이라고 하면서 제가 뭐 해먹는 전문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먹는 전문 맞잖아요. 지금 성남시에서도 해먹었고 위례 신도시에서도 해먹었고 지금 다 해먹은 거 아닙니까? 판교와 관련해서 판교 힐튼 호텔 그 호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식으로 다 해먹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재명을 보니까요. 진짜로 완전히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다. 빨리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이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 사람이요. 국민의힘에서 인천에서 3선 의원을 지냈고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입니다. 이번 12일에
이재명이 대통령 놀이하면서 업무 보고를 받겠다고 해가지고 공사 사장이고 기관장 사장이고 대표 다 불러가지고 일부러 지엽적인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일부러 꼬리 잡기를 하고요. 그리고 말을 끊고요. 괜히 자기가 아는 것처럼 지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중에 단연 화제가 바로 이 인천공항 공사 사장인데요. 이학재 의원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1만 달러 이상. 이제 우리 공항 가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보안 검색 같은 거 하는데 거기다 이제 돈 같은 거 1만 달러 이상 같은 거 가지고 가면 안 되죠. 걸리죠. 신고해서 나가야 되죠. 그리고 그 보안 검색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방 이렇게 올려놓고 옷도 겉옷은 벗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칼이나 총기 뭐 이런 라이터든지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을까봐 그것을 검사하는 거. 그게 인천공항에서 하는 기본 검사입니다. 바로 그게 보안 검색이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1만 달러 이상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1만 달러를 넘어서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 그래서 이 이학재 사장이 순간 당황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이건 업무가 아닌데 우리 업무가 아니라 세관 업무인데 왜 인천공항 공사 사장한테 물어보지? 인천공사 사장은요. 인천공항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몇 대 뜨고 어떻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고 제1공항을 만드냐 제2공항을 만드냐 이런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본인이 대북 송금 사건 때 김성태 회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으로 가가지고 그 중국에서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돈을 어떻게 줍니까?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책갈피에다가 100달러짜리를 쭉 끼워서 60 몇 명인가가 그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북한한테 보내줬다. 이게 지금 검찰의 기소 내용이고 이게 인정이 돼서 유죄가 나왔는데 이 얘기를 이학재 공사 사장한테 물어보면서 저보다 아는 게 없네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학재 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범죄다. 범죄. 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책갈피 속 달러 검색 여부를 모르는 내용인데 오히려 이재명이 이것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가면은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범죄 수법을 알려준 거기에 됐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은 세관 업무이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이것은 불법적인 행위고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범죄 의 수법을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가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학재 사장이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를 향해 가지고 이재명은 저보다 아는 게 없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숨은 의미는 무엇이냐? 이재명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무엇입니까? 미국과의 관계에서 바로 대북 송금 사건이죠. 이 대북 송금 사건, 대북 송금을 어떻게 했느냐? 현금을 줬다. 어떻게 현금을 줬느냐? 이 책가비에 끼워가지고 중국에 가서 거기서 북한한테 넘겨줬다.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재명은 자기는 그런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평화부지사 이화영까지 만들어 놓고 이화영이 김성태랑 통화하고 그리고 이화영의 전화를 통해서 김성태를 받아서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그 모든 평화부지사가 하는 것을 보고 받았음에도 자기는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자, 앞서서 이걸 뭐라고 했죠? 무슨 정신병이라고 했죠? 공상허언증. 이 공상허언증에 걸렸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이재명 내려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을 향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신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가 없다. 범죄고 뭐고 일단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12일 세종시에서 과기부 이하 업무 보고를 봤는데 자신의 범죄 혐의를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그것이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국민들한테 범죄 수법을 다 알려주는 이런 식의 생각 없는 행동을 한다면 이재명은 내려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돋보였던 장면이 한 명 있는데 이 업무 보고에서 과기부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방송 방미통위부터 시작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초로 이사장 여러분 기억나시죠? 검사 사칭 사건의 그 PD 최초로 이사장을 방미통위에서 업무 보고에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검사 사칭의 이 PD 그러니까 최초로 이사장이 나오게 된다면 이재명을 마주치게 되는데 이재명한테 불편하니까 나오지 말라고 한 겁니다. 범죄 저지른 거 맞잖아요. 그거 맞는데도 아니라고 지금도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신병이죠. 그리고 민영상 코바코 사장. 민영상 코바코 사장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코바코가 뭐 어디 대표입니까? 사장입니까? 누구 나왔습니까? 라고 이재명이 이렇게 괜히 모욕 주기 하듯이 얘기하니까 예! 코바코 사장 민영삼이요. 왜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부 광고와 그리고 이 코바코에서 하는 광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재명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광고 문제, 그러니까 KBS, MBC, EBS 이런 데는 광고가 많이 붙지만 뭐 CBS라던가 종교방송 이런 데는 사람들이 광고를 잘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으로 이 KBS나 MBC 같은 데 광고를 할 때 다른 종교방송, 이런 지역방송이라든지 종교방송 같은 데도 광고를 몇 % 줘야 된다라는 이 법이 있습니다. 이 쉽게 말하면 메인 방송에다가도 광고를 하면 이 좀 끼워 팔기로 이쪽도 좀 해줘라 뭐 이런 건데 이런 얘기를 이재명이 물어봤는데 민영상 코바코 사장이 쉽게 말하면 그 끼워 팔기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더 물어보려다가 말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덤벼드는 사람한테는 이재명은 쫄아가지고 말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학재 공사 사장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삼선 의원이고 하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범죄를 얘기해도 되나? 라고 하다가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쫑크를 줬는데 그 쫑크로 바로 이재명이 정신병에 걸렸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참 이재명은요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 이재명의 행동은 앞뒤가 다릅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계엄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승진시켰어요. 이 계엄의 지시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런데 자 그러면서 공무원법을 바꿨죠. 위법 부당한 지시에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공무원법까지 바꿔놓고 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반대했던 사람들을 승진시켜 놓고는 글쎄 법무부에서 이 정유미 검사장이 항소포기 대장동 항소포기를 물어봤다는 이유로 고등검사로 강등을 시킨 겁니다. 아니 위법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아도 되고 그런 사람들의 신분을 보장하겠다고 하더니 이재명한테 불리한 내용을 질의하니까 바로 강등을 시킨 겁니다. 심지어요. 법무부 인사위원회에서 아니 아무런 징계도 없이 검사장을 고등검사로 내려보내는 거 이건 말도 안 된다 해서 그 인사위원회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이게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강등을 강행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재명이 진짜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닐까요? 도라지가 아닐까요? 도라지 중에서도 특급 도라지, 상특급 도라지가 아닐까요? 그러지 않고도 이렇게 대한민국을 망칠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이재명한테 정권을 뺏긴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재명이 야당 대표일 때 이재명 당으로서 이재명이 마음만 먹으면 탄핵을 다 했습니다. 정부 관료들 다 탄핵했습니다.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들 여러 명을 탄핵했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탄핵했고요. 행안부 장관을 탄핵했고요.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이재명만으로는 못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대통령 탄핵입니다. 이 대통령 탄핵에 20명 누가 갔습니까? 바로 한동훈이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욱더 한동훈이 더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당원 게시판 사건을 보니까 한동훈의
가족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계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당원 게시판에 있었던 왜 그 사람들을 개인정보를 공개하느냐. 개인정보를 공개한 게 맞다면 그 내용의 글을 쓴 게 맞다는 거 아닙니까? 전제적으로. 그래서 조국이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이번에 사과한 20명이든 25명이든 그 국민의힘 의원들 탈당해라. 탈당하지 않고 국민의힘에서 뭐 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용기도 없느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에서 혁신하겠다고 하는 말은 국회의원직만을 유지하겠다는 비겁한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 사과한 25명은 원내 교섭단체도 가능하니까 탈당해라. 이렇게 조국이 이야기를 했어요. 웬일로 조국의 말을 응원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이재명이 가야 할 곳은 지금 대통령실이 아니라 바로 정신병원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나왔고요. 네, 또 다른 뉴스가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러다가 또 뒤통수 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집에 갈 때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개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켜주시는 것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멸공! 네.